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재산세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먼저 뭐가 중요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알듯이 납세 의무자, 그죠? 잘해야죠.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면서 공부상 소유자가 지른 경우, 그죠? 또 뭐 사용자가 지른 경우, 또 주된 상속자가 지른 경우, 매수 계약자가 지른 경우, 그죠? 등등 잘 정리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역시 중요하죠. 세율은 토지, 그죠?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죠? 토지 경우는 뭐예요? 일단 분리과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세율,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 세 가지가 있죠. 0.07도 있고, 0.2도 있고, 4%도 있고, 그죠? 별도는 0.2에서 0.4, 그죠? 종합은 0.2에서 0.5,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기본이 0.25고요. 그 다음에 시상, 주상록에 있는 공장은 0.5. 사치성은 즉 골프장과 고고락장은 4%죠. 그다음에 주택은 둘로 나눠지죠. 기본이 0.1에서 0.4, 1사후퇴 떠올리라 그랬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이하는 0.05에서 0.35, 그죠? 네. 선박은 기본이 0.3인데요. 고급 선박은 5%예요. 4%가 아니라 5%라는 거 주의하시고. 항공기는 고급 구분하지 않고 0.3이죠. 비과세는 크게 내용이 없고요. 납세 절차가, 그죠? 또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 세율, 그죠? 절차 규정, 그죠? 세 파트를 잘 정리가 돼야 합니다. 자, 문제 보겠어요. 1번은 재산세 과세 대상, 그죠?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주택에 관한 이야기래요, 주택. 일단, 일동이 또 겸용일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해요? 면적, 따지지 않고, 주거용 사용된 부분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맞죠? 그래서 2번, 1구는요, 2번, 1구는 면적 따지죠.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는데 얘는 60%이니까 50% 이상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전부 다 주택으로 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이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그죠? 부속 토지로 보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전부 다가, 그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이냐, 별도냐, 분리냐, 구분하는 문제죠. 그래서 종합 합산 대상. 일단 뭐가 떠올라요? 종합은 나대지, 잡종지, 그죠? 그 다음에 각종 기준 면적 초과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토지 가액에 비해서 건축물 가액이 현저하게 작은, 2% 미달하는 경우, 그죠? 이때는 건축물 바닥 면적으로도 별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로 무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그죠?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러면, 자, 확인해 볼까요? 1번은 지정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의미인데, 얘는 분리과세죠. 0.07 해당됩니다. 자, 국방상 목적이죠. 이 경우는 역시 분리과세고요. 얘는 0.2예요. 얘는 0.07. 그 다음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았죠. 이법 건축물은 뭐예요? 이게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업법, 환경지구죠. 환경지구는 분리과세고요. 무엇은요? 그죠?
토전지구는, 그죠? 비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종중임야도 분리과세고, 그죠? 물론 0.07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관련해가지고. 종합, 별도, 분리로, 그죠? 구분하는데, 같은 것끼리 이제 묶은 거예요. 네? 종합은 종합, 분리는 별도는 별도 묶은 거. 일단 종중임야는 뭐예요? 그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스키장, 골프장 용지는 본래 사치성이니까 4% 분리과세인데 보니까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그죠? 골프장이긴 한데 뭐예요? 원형을 보존하는, 그죠? 임야는 별도 합산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염전은 공장과 같이 분리과세를 0.2%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 업종 성격상 땅이 많아야죠. 그래서 얘는 별도 합산이죠. 별도 합산. 그래서 지금 같은 것끼리 묶으면 기억하고 디귿이, 그죠? 묶이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이 묶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안을 보니까 니은하고 리을, 그죠? 3번이, 그죠? 기억과 디귿은 없고 니은하고 리을이, 그죠? 3번에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별도, 종합이냐 별도냐 분리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일단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 재산은 당연히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따라서 당연히 그 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는 거, 그죠? 맞죠? 네.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바로 1번 마킹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머지는 틀린 거 확인해 볼까요? 자, 토지와 주택은 종합, 별도, 분리로, 그죠? 구분한다고 했는데 얘는 뭐예요? 토지에 대한 이야기죠. 주택은 이와 같이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국가가 선수금 받아가지고 토지 조성한 이야기 있죠. 혹시 그 사용권을, 그죠? 분양받기 전에 무상으로 받으면 그 받은 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겠는데 있죠. 매수계약자가 납세금을 지는 케이스고, 부속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몇 배요? 그죠? 바닥면 10배까지만, 그죠? 부속 토지로 보고, 5번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겠는데, 주택은 제외하죠.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의 범위에서, 그죠? 주택, 토지는 제외하고,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 건물은, 그죠? 제외된다는 것. 그다음에 5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이제 모두 골라라. 자, 5월 31일 날, 그죠? 매매 잔금을 다 수령을 하고, 등기까지 치게 되면, 6월 1일은 누구, 그죠? 매수자, 그죠? 명의로 파기되죠. 공부상의 매수자로, 그죠? 과세권자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아니라 뭐예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그죠? 납세임을 지니까요. 기억은 납세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공유인 상태가 되겠고요. 따라서 각 지분권자가, 그죠? 각 공유자가 그 지분만큼 납세임을 주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세 번째는 신탁 재산인데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위탁자인데 수탁자가 있으니까, 그죠? 납세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고, 1번은 채비지입니다. 채비지는 누가? 종전 토지 소유자, 저하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죠? 사업 시행자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그죠? 납세임을 지지 않는 케이스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이네요. 과세의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납세 의무자에 관한 이야기 틀린 겁니다. 앞서 나왔죠. 공유재산은 각 지분만큼 그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요.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예요? 균등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죠. 맞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그죠? 납세 의무를 지죠. 그 다음에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지죠. 그 다음에 종중,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종중인 경우죠. 재산인 경우고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요? 그 공무상 소유자, 개인 등 명의자가 납세 의무를 지내요.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이야기니까 시험장에서는 5번, 그죠? 보지도 말고 바로 틀린 걸로 그죠? 마킹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5번은 확인할까요? 상속됐는데 상속 이행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이때는 누가 그죠? 주된 상속자가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뭐라 했어요? 공동 상속인 각자가 그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틀렸네요, 그죠? 7번 역시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이고 틀린 걸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네. 또 나왔네, 그죠? 개인 등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종중재산이면,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뭐야? 누가 져요? 그죠? 개인 등 명의자, 즉, 공부상 소유자가 지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인. 상속 등기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라겠죠? 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법정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같으면 연장자 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 채비지는 누구예요? 채비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다. 그 다음에 파산 경우 파산 종결 전까지 그죠? 그 파산 재단에 속하는 그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파산자를 말한다 그랬죠. 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또 나왔네요.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그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그죠? 자, 8번입니다. 자료 주고 비과세, 그죠?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비과세가 아닌 거. 자, 1번 임시, 그죠? 건축물이고요.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이니까, 그죠? 비과세 맞죠? 비과세 맞고.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의할 것은 철거 명령을 받으면 건축물만 비과세라 그랬어요. 이 경우는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 대지라겠습니까? 틀렸죠? 땅은, 알았어요? 철거 명령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거고, 철거 명령 받은 그 건축물만이 비과세라는 거 주의하셔야 해요. 그다음 국어, 또랑이죠. 국어, 당연히 비과세 맞고요. 그 다음에 군사서 시설보호법 나왔네. 그죠? 통제보유,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인데요. 이 토지인데요.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이라고 잘 되어 있는 거죠. 얘는 비과세예요. 비교할 게 뭐죠?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도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건축법 관련해가지고 대지안의 이 공지는 제외돼요. 맞는 말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뭐예요? 대지의 일부니까 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공법에서 배웠을 텐데요. 이제 도로가 있고 이게 이제 대지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건축선이라고 그저 하죠. 도로하고 대지 경계선이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을 띄우고 그죠 건물을 짓거든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이격된 이 공간이 이게 대지안의 공지죠, 그죠? 이거 이제 피난 통로 등으로 그죠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요 대지 일부로
피난도로 등으로 이용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지 않은 공지는 제외된다. 이렇게 포함이라면 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해야죠.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그죠? 농지인데요. 얘는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0.07 분리과세. 재반은 원래는 비과세긴 한데 특정인이 전용한다. 특정인만 사용한다는 거죠. 이 경우는 비과세하지 않아요. 과세가 되겠습니다. 특정인만 전용하면 안 돼요. 자, 나왔네요. 통제보고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전답이니까 얘는 과세죠. 그죠? 통제보호구역 안에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부분이 임야가 비과세고요. 틀렸고. 그래서 5번 보니까 산림 관련 법에 의한 채종림이나 시험림인데 이는 비과세 맞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그죠? 나무 심은 거예요. 네. 또 시험 연구 목적으로, 그죠? 나무 심은 경우입니다. 자, 10번이네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야기했어요. 틀린 것. 자, 일단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자, 알듯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그죠? 곱하죠. 60%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죠? 물론 단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은 60%가 아니라 얼마야? 43, 44, 45니까 단서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다고, 그죠? 잘 돼 있죠? 네. 맞다. 두 번째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역시 시가 표준액에다가 70%를 곱하죠.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맞고요. 그죠?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된 경우는 그 장부금액이라고 했는데요. 이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법이 정한 가액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히는 시가 표준액의 7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그죠? 산정을 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주택, 종합합산, 또 별도합산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고요. 이건 뒤에 배울 이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주택별로 말은 둘 이상의 주택일 때는 각각 따로따로 개별 과세한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상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말이겠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인데요. 역시 과표와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모두 골라라. 자, 알듯이 표준세율로, 그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는데 얘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지 3년간 적용한다. 땡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만 가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으로 4%죠. 1000분의 40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인데요. 주택의 과세 표준은 앞서 나왔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일 거죠. 곱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서에 뭐가 필요해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서가 필요할 거예요. 1세대 1주택은 60%가 아니라 뭐예요? 43, 44, 45%니까. 그 다음에 12번이네요.
표준 세율에 관한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고요. 말이 긴데요. 핵심만, 키워드만 바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종합합산. 2번은 별도합산일 때, 그 다음에 3번은 분리과세일 때. 그죠? 세율 적용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듯이 종합이나 별도합산은 그 가액을 합한 금액의 과표가 되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죠? 하반 금액이 과표가 돼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분리과세는 합하지 않죠. 그래서 뭐야? 해당 토지 가액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인데요. 주택,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어떻게 해요? 합친다겠는데 뭐예요? 합치지 않죠? 각각 개별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즉, 이 말은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죠.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해서 하반계 과표가 아니라는 거야. 각각 따로따로 과표를 계산해서 따로따로 각각 세율 적용해서 각각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개별 과세한다. 뭐요? 어떻게 표현돼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4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저요. 합하죠. 토지와 건물 합한 금액이 과표가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 13번이네요. 이번에는 아예 세율을 물어봤는데 가장 낮은 걸 물어네.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걸 물어요. 낮은 거. 네? 근데 세율 암기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종합합산은요 0.2에서 0.5로 알고 있죠. 별도합산은 변리사로 0.2에서 0.4로 알고 있고요. 분리과세 목장용지는 0.07이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0.1에서 0.4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공장용지고 분리과세니까요 0.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래서 지금 누진세율은 종합과 별도와 주택이 누진세율인데 얘는 이제 이 사이에 어디가 있는지 그죠 모르죠. 네? 우리는 가장 최저와 최고는 알고 있는데 중간 또 최저와 최고가 얼마까지 얼마 금액일 때 이 최저고 최고인지 또 중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단순히 가장 낮은 세율과 높은 그죠 누진세율만 아는데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문제는 모르더라도 뭐예요? 3번에 목장용지가 0.07로 그죠? 나머지 것들보다 뭐요? 나머지 것부터 다 0.2, 0.0.1, 0.2니까 0.0이 가장 낮죠. 그래서 이 누진세율은 뭐예요? 누진세율이 구간별 세율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장 낮은 0.07이 있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요. 자, 14번 문제는요. 그 후로 또 나왔는데 시험에 이번에는 뭐예요? 가장 높은 걸 물어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합산은 0.2에서 0.5고 그죠? 짱이오니까 별도는 뭐야? 별리사니까 0.2에서 0.4.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면 0.07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건축물이거든요. 보니까 읍면에 있죠, 읍면에. 그죠? 시 이하죠. 시 아래 군 읍면이니까 얘는 0.25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해당하지 않으니까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낮은 걸 물어보면 역시요, 답은 3번이 될 텐데, 가장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보세요. 뭐예요? 이를테면 지금 1번, 종합 같은 게 0.5가 가능하죠. 또, 별도로 0.4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은 0.4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누진세율은, 그죠? 구간을 모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본수 한번 찾아보세요. 5천만 원이면요. 종합일 때 5천만 원이면은 0.2예요. 0. 5천만 원이면 0.2입니다. 그 다음에 2억 이하이면 이때는 0.2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단 얘는 탈락됐고 다 높은 거니까 0.2보다는 0.25가 더 높죠. 이제 주택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주택하고. 근데 이제 역시 기본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0.15, 0.15. 답은 4번이 될 텐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예. 나오면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일단 나오면 비례세를 가지고, 그래서 누진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비례세를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과세 대상. 자, 앞서 나왔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 건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이, 그죠? 초과 누진세율이고, 토지 중에 종합합산, 그죠? 그 다음에 별도합산이 뭐예요? 누진세율이 적용된, 그죠? 자산이죠. 그래서, 일단, 기업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이 되겠고, 분리과세는 비례세율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공장 건축물도 뭐예요? 비례세율입니다. 0.25, 0.5, 그죠? 4% 세 가지 비례세율이죠. 주택은 뭐예요?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기업과 리율이 답이 되겠고요. 물론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다면 얘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종부세, 그죠?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재산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예요? 틀린 거. 자, 고급 선박, 고급 월악장 이야기인데요. 고급 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 월악장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그랬어요. 그죠? 높나요? 그렇죠. 고급 선박은 5%고요. 고급 월악장은 4%이니까, 그죠? 고급 선박이 높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공장 건축물인데요. 특별시이고요.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니까 0.25가 아니라 0.5죠. 1000분의 5 맞다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의 경우는 0.1에서 0.4죠. 그래서 최저가 0.1, 1000분의 1이고, 최고가 1000분의 4. 누진세율이다. 맞죠? 네. 항공기는 1000분의 3, 0.3 맞네요. 그죠? 고급 선박을 제외한 일반 선박도 1000분의 3. 맞죠? 네. 5번이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1, 2, 3, 4가 다 맞으니까, 그래서 바로 5번이 정답인데, 시험장에서는 바로 잊지 않고 5번을 찍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뭐예요?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랬죠? 3년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합 문제네요. 옳은 거 물어봤고요. 자, 역시 공장 건축물 이야기인데, 특별시 주거지역이죠.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그죠? 건축물은 초과 누진세율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비례세율이고 0.5%가 되겠습니다. 시상 주상록에 있는 공장 건축물이니까. 그 다음에 수탁자는 그죠? 납세물 지기 싫으면 이 말이죠. 과세 기록도 15일 이내에 그죠? 신고해란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옳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다르면 어떻게 해요? 합친다 그랬죠? 근데 뭐래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다겠네요. 그죠? 틀렸죠? 합쳐서 가표가 되고, 이게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죠. 4번. 주택재산세 2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작은, 원래는 2분의 1씩 7월 말, 9월 말에 내는데 20만 원 이하면 금액이 작으니까 언제 한꺼번에 내요? 7월 말에 한꺼번에 내죠. 9월 말이 아닙니다. 틀렸고. 자, 수시부가 항상 마지막만 보세요.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18번.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절차에 관한 물음이 되겠고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맞죠? 네. 토지는 7월 말에 그저 낸다고 했는데, 구토죠, 구토. 9월 말에 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그죠? 납기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가지고 특별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했는데, 특별 징수가 아니라 뭐예요? 보통 징수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물음 옳은 거 몇 개냐니까 2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역시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 그랬고요. 또 나왔네요. 주택은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에 납부하는데 2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언제? 그죠? 7월 말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맞죠? 2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은 방금 전에 틀린 질문 나왔죠? 이걸 특별 징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보통 징수한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자, 납세고지서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알고 있죠? 물론 토지 건축물도 각각 과표와 세액을 구분해가지고 적어야 해요. 구분해가지고 적어야 할 겁니다. 당연사항이 되겠고요.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다. 맞고,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금이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맞죠?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번이네요. 자, 물납에 관한 문제, 물납. 물납은 재산세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납이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납이 단독으로. 자, 설명 중 틀린 거고요. 물납 신청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이 가능하다. 맞죠? 네.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때 이제 물납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어디의 그죠? 부동산이 부과된 재산세를 따지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성남시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이니까요. 당연히 성남시 소재한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남시 소재하는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하다. 맞죠? 예. 그 관할 내 소재하는 부동산만으로 물납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그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을 했다면 당연히 뭐예요? 납부한 걸로, 그죠? 봐야겠죠?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물납을 하려면 납기 10일 전까지,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죠. 이 허가사항이니까 10일 전까지, 그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있죠. 보니까 5번은요,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틀렸습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죠. 5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이네요. 자, 물납. 또 나왔죠, 물납이. 그죠? 물납이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가능한 주제라는 거. 왜냐하면 재산세만 물납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건 물어봤고요. 모두 올라라. 지자체장은 1,000만 원 초과하면 그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다 맞죠? 네. 시장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죠?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죠. 자, 그 교재 오타예요.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고치세요. 허가할 수 있다고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납하려는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라겠는데 언제 그죠?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이야.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고요.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기억, 니은 두 가지가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인데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자, 건물 납기를 언제요? 건칠이라고 그랬죠. 7월 말이죠. 토지가 9월 말이라고 그랬어요. 2번 재산세 과세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당연히 원칙이 뭐예요? 공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죠. 틀렸고요. 3번 납세 의무자별로 그죠? 주택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한다겠는데 뭐예요? 각각 그죠? 가표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죠. 4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받아서 관할 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맞네,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70%라겠는데 공정지장 가액비율 몇 프로요? 60%죠? 100분의 60이니까, 그죠? 틀렸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이라면 43, 44, 45일 겁니다. 그다음에 23번이에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 문제가 되겠고요. 틀린 거. 자, 토지 재산세 과표입니다.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하는데 70%로 알고 있죠? 곱하여 산정한다. 맞죠?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어째요? 재산세를 부과하죠. 그죠? 무료로 사용했을 때 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을 또 나왔네. 그죠?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그죠?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는 이야기에서 3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주택,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어째요? 그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이것도 오타예요. 세부담 상한액입니다. 상당액이 아니라 세율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은 뭐예요? 과세 표준 상한을 적용하니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단서가 경과 규정에서 2028년까지는 그죠? 적용하는데 경과 규정이니까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 주택은 뭐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시면 돼요.
24번인데요.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일단, 공무상 개인 등 명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그죠?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요? 그죠? 그 공무상 소유자, 그 개인 등 명의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이게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그죠?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죠? 하나 더 추가로 알면요. 자, 소유권 이전 약정을 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이때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체크하세요. 소유권을 유상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이 개인이 지자체에다가 유상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자체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죠? 미리 사용한 경우, 이때는요, 그 개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납세임을 주고, 토지는 9월 말, 건축물은 7월 말에 낸다는 이야기, 납기. 그 다음에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5번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그래서 반복되네, 그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면 신청받아서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죠?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네. 납부세액이 250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기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네. 물납과 분납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게. 3번은 자, 납부유예, 그죠?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무자는 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 맞죠? 예. 1세대 1주택이 100만 원 초과할 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담보 제공하면서 허가받아서, 그죠?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청, 허가니까 사전에 3일 전, 납기 3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고요. 납기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5번이요. 이게 작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예상된 문제이기도 했는데, 일단 알 것은 신탁재산의 경우, 그죠? 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그죠? 납부할 의무를 지는 이야기 알고 있죠? 물론 전제가 뭐예요? 위탁자가 체납을 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 가지고도 뭐예요? 징수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때 그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그죠? 납부할 의무가 있죠. 이제 개정에 의해서 그 신탁재산에는 뭐가 포함돼요? 그 신탁재산을 굴려서 얻은 재산을, 그죠? 포함한다는 이야기, 그죠?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개정 내용이니까.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틀린 지문인데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게 틀린 지문인데요.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재산세에 대해서 수탁자가 납세임을 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얘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신탁 재산이 있어요. 자, 지금 갑이 위탁자고요. 예, 을이 수탁자라 해봅시다. 그리고, 신탁 설정일이라는 개념인데, 신탁 설정일은, 등기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제3자에게
이건 신탁재산이라고 그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날짜인데, 등기일을 신탁 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재산세의 그죠? 법정기일과 비교를 해야 해요. 재산세 법정기일은요, 자, 법정기일 개념은 우리가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우선순위에서 그죠? 이 법정기일 개념 배웠죠? 그래서 이 세금이 그죠?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 그죠? 쉽게 그 세금의 생일날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고 납부한세,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과 방식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세이기 때문에요. 법정기일은 뭐겠어요? 법정기일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월 10일 날 발송했다 해봅시다. 그리고 이 설정일이 만약에 설정일이 5월 1일이다. 설정일보다 나중에 그죠? 이 재산세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재산세에 대해서 수탁자가 그죠?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지금 이 법정기일 전에 이미 뭐예요? 이 신탁재산의 명의가 누구로요? 수탁자로 바뀌었죠. 다시. 자, 신탁 설정일에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니까 이 명의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금을 지우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설명을 만약에요. 만약에 이 신탁 설정일 먼저, 그 전에, 그러니까 신탁 설정이 나중에 했어요. 이때가 아니라 만약에 8월 1일 날이다. 이게 신탁 설정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뭐예요? 지금요, 7월 10일 날 세금이 존재하는 시점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위탁자 명의로 돼 있겠죠? 위탁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위탁자에게 그죠? 징수하면 돼요. 강제 징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 따라서 수탁자는 물적 납세금을 질 일이 없어요. 수탁자 명의로 그죠? 이 신탁 재산이 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신탁 설정을 이후에 뭐예요? 재산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그 신탁 재산의 명의자가 수탁자니까 이때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금을 준다. 그죠? 뭐라 했어요? 신탁 설정이 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죠. 신탁 설정이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니까 이때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금을 지울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그죠? 지문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그죠? 내용을 다 그죠? 다 알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안다면 그죠? 5번이 그죠? 틀린 내용으로 그죠?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26번입니다.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냐 그랬어요. 역시 얘도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예? 5개나 그죠? 5개를 열고 해놓고 그죠? 몇 개냐 물어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 내용 자체는 크게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예? 익히 많이 봤던 지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볼까요? 자, 과세상 토지는 뭐 주택 포함하지 않는다고 제외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주택을 포함한다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이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누구에게 그죠? 공부상 소유자에게 그죠? 납세금을 준다고 알고 있죠. 쉽게는 그 매도자에게 납세금을 준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부과하지 않는다겠는데, 누구에게, 그죠? 사용자에게, 그죠? 납세금을 지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데요. 자, 예로 뭐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맞는 말이 되겠고, 어떤 경우죠? 공부상으로, 그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했더니 세부담이 감소하면 이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한다겠는데 종합이니 별도니 분리니 구별은 뭐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를 그죠? 이와 같이 구분하죠.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개수를. 옳은 것은 1개지만 틀린 것은 몇 개예요? 4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잘 읽고 답을 해야 합니다. 옳은 걸 물어봤는지 틀린 걸 물어봤는지. 됐죠? 그래서 재산세를 마무리했는데 역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뭐예요? 보는 것처럼 뭐예요? 납세의무자 문제가 그죠?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세율 그죠? 특히나 토지 종합이냐 별도냐 분리냐 구별 문제 그죠? 물론 선박 그다음에 주택 그죠? 건축물 포함해서 또 선박 항공기까지 그죠? 세율을 잘 구분해 내야겠고요. 역시 납세 절차 물납 분납 포함해 가지고 그죠? 납세 절차도 그죠?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죠? 세 주제를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